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 병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병원들이 올해 굉장히 과세 이슈 혹은 뭐 의료법 관련된 이슈, 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터라 병원 자체가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어, 병원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외부에다가 법인 하나를 세워서 이 법인을 통해서 어떤 낙세 효율을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병원 하면 이제 뭐 MSO라는 워딩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특정법인, 세무적인 용어는 특정법인이죠. 뭐 일상적으로는 가족법인 이런 워딩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결국은 개인 사업자 형태의 병원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 병원 밖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법인으로 이제 우리 경제활동의 효율을 좀 제고해 보자라는 전략을 원장님들이 최근에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기준이 우리 병원이 돼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부정확한 정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이 이미 했던 방법들 이런 이렇게 뭐 정형화된 어떤 모델을 우리가 갖다 그냥 병원이 씌우면 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가 병원이 법인을 활용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뭐 5월달, 6월달 종합신고 이후에 지금 뭐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계속 과세 이슈들 국세청에서 조사나 해명자료 안내문이 배포돼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병의원들이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좀 담아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법인의 법인 활용 기준을 마련해 보자가 오늘 영상의 주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병원의 법인 사업자 관련해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사실은 호의적이고 좋은 기사보다는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 가족법인에다가 어떤 위장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는 병원을 위한 어떤 일을 혹은 물품 납품을 해주지 않았는데 병원의 어떤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걸로 이제 제일 흔한 게 광고죠. 광고료를 이제 뭐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에 지불하게 해서 가족법인에서 시드를 좀 만들고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탈세 혹은 편법 의혹을 병원이 법인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기사들, 뭐 심평원이나 세무조사가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우리 병원의 법인 사업자에 관련된 흔한 신문 기사들입니다. 어려워요. 병원이 어떤 비용을 만든다는 접근이나 혹은 이렇게 페이퍼웍이나 혹은 어떤 유식행위를 통해서 실체는 없는데 우리 가족법인에게 캐시를 공급하는 방법, 병원이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만든다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AI가 도입된 시대의 국세청 행정에 걸맞진 않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눈여겨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도 AI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최근에 과세 이슈 됐던 내용들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고 폭넓게 대상자들을 선정해냈나라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AI가 국세청에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21년도 7월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4년 11월 27일인데요. 올해 24년 11월 7일 보도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소 세탁자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했다라고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국세청 보도자료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액 감면, 소재지를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둠으로써 세금을 감면받은 창업 감면 대상 기업이 아닌데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다가 사업자를 두고
창업 감면을 받은 업체들을 추징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내용들이 뭐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만 두고 실제 경제활동은 서울에서 하면서 창업 감면으로 감면만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을 이제 여기선 주소 세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기업 창업 감면 받은 중소기업들 세액 감면에 대해서 추징했다라는 기사고요. 두 번째는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 개발비 부당세액 공제를 추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 활동을 주특법에 맞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특허 신청하고 연구일지 쓰는 요식행위로 즉 연구개발 한 척 포장했던 업체들을 추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이제 우리 최근에 유행처럼 많이 잃었던 경정 청구를 좀 많이 받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경정 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의 일부가 이제 가짜 혹은 허위로 만든 서류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건비 신고 내용에 대해서 좀 추징했다라는 기사가 11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국세청협도 뭐 1년에 한 번씩 뭐 분기한 반기 한 번씩 내는 보도자료 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9월 24일, 25일에 걸쳐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권역에 관할에 있는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로 세금을 감면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들에게 연구인력 개발비로 세액 공제를 받은 우리 개인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해명 자료 제출 안내를 배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기업들이 이 안내문을 받으셨고요. 핵심 내용은 이제 귀사가 했다고 하는 연구인력 개발 활동이 주특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니 23년도에 연구개발 활동한 내용들을 소명해 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발송은 관할 세무서였는데 이제 자료 수집 우리가 이제 해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곳은 세종시에 있는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했던 23년도에 활용했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속절없이 지금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가 이 창업 감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상 우리가 창업 감면이라고 하면 지방세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분위기인데요. 올해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까지도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 다 국세죠. 국세까지도 이제 해명하도록 적격한 창업 감면이었는지 확인하도록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사후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내용이 11월입니다. 21일이니까 최근이죠. 그래서 최근에 귀사가 신고한 창업 감면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오류 또는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니 이거를 해명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 옆에 거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24년입니다. 올해 7월에 용인 소재 기업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니네 용인에 있는 창업 감면, 과밀업체권 외 지역에 있는 법인 사업자가 지금 우리 송파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원래 창업 기업이면 중과세를 맞아야 되는데 중과세를 피했네. 근데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니네 거기 사업자 등록증만 주소 세탁한 거더라. 우리가 이렇게 물증 심증을 갖고 있으니 네가 용인에서 사업하는 실제 기업이라는 걸 해명해봐 라고 이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통보도 나갔습니다. 다 24년 하반기 일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 해명자료 안내문이나 세무조사 대상 통보에 대한 적지 않은 직군이 우리 병원들이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법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검증 요구사항을 살펴봤더니 이제 주특법 기준에 적합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로 지금 23년 해명하라고 날라온 기업들은 주특법 제2조 1항 11번 내 연구개발 활동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20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이제 그 전까지 너무 두리뭉실하고 기준이 없어서 이 우리 과세 납세 행정에서 서로 불편했으니 우리가 기준을 좀 마련해 줄게라고 해서 이제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거기서 이제 단서와 기준들을 몇 가지 던져줬습니다. 물론 주특법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요. 핵심은 뭐였냐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의 응용 변형은 안 되고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과학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새롭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뭐 체계적이고 이런 좀 어렵죠. 정량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성적인 수식어들이라 이걸 소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연구소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체계적 이런 내용을 검증하라고 해서 통과되는 사례가 지금 거의 없는데요. 23년에는 10월 달에 법인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동일하게 해명하라고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내용들을 소명하라고 날라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겸용검증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렇게 연구했습니다라고 또 소명했더니 이 연구 내용이 요 인력을 했다기엔 너무 협소하다. 니네 연구원들 겸용검증한 거 아니냐. 겸용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걸 또 반대로 소명해라. 이렇게 계속 날라오고 있어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분란이 되고 있는 건 창업감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병원에서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라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창업감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밀학적 건적 외 지역에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원장님이 운영하실 거지만 청년 창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 명의로 창업을 해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워크, 실제가 아니라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 추징당하고 부인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창업감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동업종 최초 창업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과거에 도소매를 했는데 지금은 제조업을 하니까 제조 최초 창업입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뭐 매출처, 매입처, 고용인력, 실제 거래 내역들을 확인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의심된다. 너 이거 예전에 했던 사업이랑 사업 내용이 동일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쟁을 삼기도 하고 있고요. 소재지 이슈에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 지금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는 과밀업적 건적 외 지역인 뭐 광주, 화성, 용인인데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니네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사진을 찍었어. 근데 니네 물적시설, 인적시설 없던데 우리가 여러 날에 걸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인원, 상주하는 인원, 집기시설이 없던데 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상사업장에 사진을 찍어서 과세관청에서 니네 이거 페이퍼 컴퍼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지방세 이슈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IP 주소지, 왜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대부분 다 집에서 발행하셨을 텐데 전자세금 계산서 실제 사업장이 없다라고 하니 그러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둘 것이냐를 놓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IP 주소지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고 추징한 사례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우리 너 소재지는 용인, 화성, 광주, 과밀학적 건적 외 지역에다 내놨는데 보니 실제 사업용 카드 영수증 사용처들은 다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더라. 과밀학적 건적 내 지역에 있더라. 내가 봤을 때 너 실제 사업자는 서울이나 과밀학적 건적 내 지역 같은데 이거 아니네라고 한번 소명해봐. 우리가 분석해본 바로는 니네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의 뭐 8, 90%가 서울이야. 아니라고 소명해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징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업자가 아닌데 안 치고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만 거기다 갖다 두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만 넣는다라고 해서 창업으로 인정받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재차 말씀 한번 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저희 최근에 사례도 비슷한 게 있었죠. 광고법인을 설립해서 원장님이 광고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과밀했건 어쨌건 외 지역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세과, 부가세과에서 와서 창업 감면 신청 업종으로 이 물건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 주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다 확인해서 니네 봤더니 임대 주고 있더라. 제조장으로 쓴다 그러고 해놓고 지금 물류시 뭐 창고로 쓰고 있더라. 도소매 사업장으로 쓰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창업 감면 해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추징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뭐 가족법인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입니다. 이게 가공 거래인지 실제 거래인지, 그다음에 실제 거래라고 하면 이게 시세 거래인지 고가 저가 거래를 활용한 부당한 세금 감면, 세금 탈세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딥하게 지금 계속 추징하고 소명하려고 덤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내서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범주에서 필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앞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들 대부분이 면세 사업자거나 겸용사업자긴 하지만 부가세 포지션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부가세 과세라는 기준을 피부로 잘 못 느끼세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의 사실 3분의 1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추징을 하는 게 부가세 추징하면 비용 부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또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이슈까지 나오고요. 법인들 같은 경우에 또 그게 대표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돼서 이제 소득세까지 1타 3피 이슈까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추징에 국세청은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수집해서 부가세를 추징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는 국세청은 굉장히 발달해 있고 탄탄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형식적인 소재지만 형식적인 사업자만 내서 우리가 법인으로 뭔가 혜택을 본다라는 발상은 안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부가세 신고의 의미 부여를 크게 안 하고 있어서 지금 피부로 못 느끼는 거지,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자들은 부가세 추징으로 인해서 소득세, 법인세 추징되는 경험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병원이 가족법인 혹은 MS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걸 단순히 병원의 비용을 만들어서 병원의 세금을 줄여 볼까가 아니라, 병원의 경제활동 중에, 원장님의 경제활동 중에 의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죠. 가족 중에 의사가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의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경제활동만 병원에 남겨놓고 그 나머지 이외의 경제활동은 뭐 치약칫솔, 생활용품 판매나 제조나 혹은 뭐 광고나 세미나나 혹은 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활동들은 가족법인에게 수입이나 투자 활동을 이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최고 높은 종합소득세와 우리 건보료를 좀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나 건보료의 과표를 이렇게 수입이나 투자 활동을 분산시키는 것으로서 줄이는 것. 그러니까 병원의 경비를 임의로 가공해서 거대하게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말 그대로 뭐 다 탈세고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이나 투자 활동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높은 종합소득세나 건보료를 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비용을 만들 목적의 가족법인을 만든다, MSO를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원장님 단독 경제활동을 가족법인으로 분산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을 갖고 가족법인에 접근을 하셔야 길이 좀 보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장님들이 결국 경제활동이라는 게 의료행위, 의사 자격으로 하는 일과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결국은 다 종합소득 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묶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높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는데 이걸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원장님 단독으로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의료행위 이외의 경제활동들을 뭐 그 워딩이 MSO가 됐건 가족법인이 됐건 별도의 법인 하나를 만들고 그 법인의 구성원들을 우리 원장님을 제외한 가족들로 세팅한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단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일부 벌고 나머지는 가족법인이 버는 구조가 돼서 소득의 대상이 분산되는 효과로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들 중에서는 내 가족 법인은 이런 절세 목적의 법인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MSO라는 워딩을 쓰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MSO는 경영지원회사예요. 경영이라는 활동 자체가 투자활동, 뭐 영업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요. 법인이 가족법인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거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아닌 외부 법인에서 병원에다가 재무, 돈을 빌려준다? 이것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 소재가 많죠. 가족법인이 우리 원장님들 영업을 대행해준다? 사실 이것도 과세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회사라 하면 MSO가 되려고 하면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밖에서 완연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갖춰서 사세를 확장하시려는 원장님들이 다양한 전국에 뻗쳐나가 있는 우리 같은 상호, 같은 스킬을 사용하는 우리 네트워크 병원 가맹 지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과금을 우리 가족법인으로 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확보하시려는 사세 확장에 맞는 가족법인을 세팅하실지 혹은 난 지금 병원 내 점포만 운영하고 있으니 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라는 목적의 절세 목적의 특정 법인인지 원장님이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원장님이 기준을 세우셔서 내가 네트워크 병원으로 사세 확장을 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내가 병원 사업에서 더 파생시켜서 의료와 연관된 다른 다양한 사업을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다. 병원의 사업 계획, 투자 계획,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들, 그다음에 우리 가족 구성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자를 만들 때는 사실은 매출이 커야 된다는 매출의 크기나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원장님들이 만드는 가족법인, 특히나 병원이랑 일부라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논점은 실제성이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확보하는 게 기준이 되어야지 매출을 크게 일으킨다, 가격을 크게 형성한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분명히 논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을 목적 사업별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하면서 번 돈 중에 일부는 난 치과인데 치과를 하다 보니 뭐 해외에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와. 근데 그거를 지금 내 개인으로 세미나를 다 받아서 소화하려고 했더니 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세미나 법인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외부에서 내가 지금 써봤더니 좋은 재료가 있어서 이걸 별도로 개발해서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나 소모품 제조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투자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부동산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을 목적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기업이 계열사 만들듯이. 혹은 법인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법인 하나로 그 모든 사업을 영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병원이, 우리 가족의 사업계획과 가치관과 성향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MSO가 아니라. 그래서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 뭐 이사, 주주 구성, 뭐 목적 사업, 소재지, 자본금, 정말 상법의 절차만 준수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경우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하나 만들면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에 대한 생각을 남에게서 밖에서 기준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 가족법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에 맞게 우리 내가 운영하는 지금 병원의 사업 내용과 물적, 인적 시설, 그다음에 나의 자본력, 경력,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에 맞게 세팅이 될 수 있게 기준을 원장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감면만 감안한다라고 하면 창업 감면 업종으로 최초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이라고 하면 세법 개정안을 고려했을 때 올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창업 감면 업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가 됐건 칫솔 하나를 팔아도 원장님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경제활동의 매력이 뚝 떨어져요. 50% 이상 세금을 내면 크게 재미가 안 느껴집니다. 연자활동하시는 원장님들도 병원이 커지고 나서 수익 금액이 커지면 연자활동으로 인한 경제활동,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의미부여가 아니라 연자로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매력은 뚝 떨어지죠. 뭐 강의료 받아서 세금 반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가족법인에게 매출을 분산시켜 줘서 그 가족법인에서 그런 경제활동들을 수행해 준다라고 하면 내년 기준으로 9에서 19%입니다. 법인세율. 그러면 50%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적인 수익이 올라가고 실효적인 우리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내가 벌어서 증여하지 않고 가족법인의 임직원 구성이 우리 가족들로 되고 실제 법인을 통해서 원장님을 서포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의 세대 이전, 우리 가족 기업을 통한 가산, 가족 소득까지 캐시플로우까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차피 아마 가족법인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만드실 텐데 그 기준을 밖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 내부에 두시고 한번 고민하실 수 있는 시점이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법인의 설립, 특히 우리 병원들의 법인 설립과 활용, 제가 늘 말하지만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벤처기업으로 안 만들면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법인을 설립하고 활용하고 벤처기업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저희 시선 파트너즈와 함께 하시면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연말까지 또 연초에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병원들은 시선 파트너즈와 한번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